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국제 질서를 어지럽힌 러시아에 대해 역대급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에 대한 신용 등급을 CA 등급까지 내렸습니다. 총 21단계인 무디스 등급 가운데 20번째이며 사실상 부도를 의미하는 시의 바로 윗단계입니다. 이달 16일까지 러시아는 우리 돈 1,3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서방 측의 경제 제재로 자산을 동결당하고 자금줄인 정유업계까지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는 수중에 달러가 거의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16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기간 안에 갚으면 디폴트를 면할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을 넘길 경우 1998년 이후 24년 만에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서방에 대한 보복 카드로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채 상환을 자진 포기하는 이른바 고의적 디폴트로 서방국 대출 기관에 손실을 입힌다는 선택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러시아는 크나큰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러시아 내부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Fact King.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파는 마지막 햄버거를 사기 위해 러시아인들은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으며 햄버거를 웃돈을 얹어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맥도날드의 러시아 철수는 매우 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로 더 이상 러시아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내에서도 반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들어선 러시아에서 수십 년간 독재를 하며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던 푸틴을 모든 러시아인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연일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푸틴은 계엄령과 공권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시위대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으며 단순히 평화를 외치기 위해 길가에 나선 어린아이들마저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와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당 정치인인 일리아 야신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런 반전 시위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에는 쇠창살이 달려있는 모스크바 경찰 호송차에 실려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겁먹은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푸틴의 일방적인 전쟁 행위는 모든 러시아인들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독재와 전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외치는 러시아의 시위대는 수도 모스크바에 결집했으며 시위대의 일부는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나와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위에 나선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전쟁으로 악의 국가가 된 것에 한탄을 하며 푸틴의 독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반전을 외치는 국민들을 무작위로 체포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에 반대하는 이 시위대가 태극기를 든 이유는 바로 한국이 자유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외국문화홍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94.8%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공산품부터 시작해 한국 브랜드와 한국 제품에 대해 진숙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소련이 무너지고 한국에서 처음 들어와 처음 맛보는 환상적인 맛에 러시아인들의 모든 입맛을 사로잡고 국민 간식이 돼버린 초코파이. 이제는 러시아인들의 소울푸드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라면인 도시락, 러시아의 국민차라고 불릴 수 있는 인기 자동차인 현대 솔라리스 등 지금의 러시아에 한국은 매우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러시아가 장기화로 접어든 루블 가치 하락으로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을 때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바로 철수를 하며 러시아를 손절해 버렸지만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은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었고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러시아인들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꿈꾸는 러시아의 시위대에게 있어 한국은 오랜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를 보여준 나라라는 큰 상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계기가 바로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이 참가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동구권 국가들이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12년 만에 서구권과 동구권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기대는 남다른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국제국 간부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소련은 대한민국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88 올림픽을 소련과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 장소로 삼으려 했으며, 과거 서방 국가에서 열린 과거 올림픽과 달리 소련 언론에 대한 통제도 크게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V 화면을 통해 비춰진 서울의 모습은 소련의 일반 국민들은 물론 소련 지도부마저 경악시켜버렸습니다. 서구가 잘 사는 것은 제국주의적 착취 덕분이며 그나마도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했고, 미국이나 영국이 소련보다 잘 사는 것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그전까지 미제국주의에 착취당하고 있던 완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던 한국의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방송 통제를 하지 않은 덕분에 발전된 서울의 모습은 모든 소련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를 택해서 잘 살게 된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으며, 소련이 무너지면서 한국의 문물인 초코파이는 러시아인들에게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주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자유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수뇌부는 분명히 지탄받아야 할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러시아인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징병제로 끌려간 러시아 병사들 중에서는 훈련이라고 속아서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간 병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연전 연패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없는 전쟁에서 사기를 잃은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헌법상 징집병들은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병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징집병이라는 신분에서 지원병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고, 이들은 원치도 않은 전쟁터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원한 것도 아니고 군대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닌 징집병들이 전차와 장갑차 등을 버리고 집단으로 탈영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많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받으며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울고 있는 앳된 나이의 병사들은 원해서 전쟁터에 끌려온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인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인들마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철수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했고, 한국에 대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루블화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퇴출되면서 가치가 하락해버린 루블화로 갚겠다는 것은 돈을 안 갚겠다는 의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러시아에 진출한 40개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러시아인들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과 TV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에서는 LG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팔도의 도시락은 러시아인들의 국민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러시아인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당장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간식인 초코파이도 포함되어서 말이죠. 자본주의의 맛을 알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이번 경제 제재는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고, 독재자 푸틴이 물러나기 전까지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리를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독재 정권에 맞설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러시아인들은 태극기를 들며 한국인들의 민주화 정신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